혹시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주위 당뇨 환자가 있으신가요?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병으로, 당뇨 자체는 큰 병이 아니나 오랜 시간 고치지 않으면 무서운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급성 당뇨합병증의 경우 혼수 상태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발견한 즉시 초기에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당뇨 환자가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당뇨 합병증 중 가장 흔한 질환이 발에서 나타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신경 감각과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온도 변화와 통증에 둔감하며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이를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채는 순간 발에 심각한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족욕기, 족탕기 피해야 한다. 정상인이 족욕기나 족탕기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분은 발을 물에 담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다릅니다. 당뇨 환자가 발을 오래 담가둘 경우 피부가 불기 때문에 표피에 땀구멍이나 모공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미세균이나 무좀균 등이 침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말초신경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합병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온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자칫 족욕기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나 감염도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염증이나 화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족욕기나 족탕기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현재 발에 합병증이 없더라도 매일 씻고 말리며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발에 세균 감염이 생기면 조그마한 세균이어도 이것이 큰 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말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말려주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목욕을 할 때 탕보다는 간단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발을 장시간 물에 담글 경우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로 탕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뜨거운 물은 가급적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부에 변화를 주지 않을 정도로 하되 아무리 길어도 5분 이상은 담그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일매일 자가 검진을 해야 한다. 당뇨병에 걸렸을 경우 매일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빛이 환한 곳에서 매일 발에 새로 생긴 상처가 없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새로 생긴 상처나 작은 염증이 있다면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붓고 열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에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가 검진할 때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 발 뒤꿈치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거울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가 검진을 할 때는 평소 발 모양과 피부에 비해서 변형이 새로 생긴 곳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에는 발을 잘 씻고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용 크림을 발라줘야 합니다. 로션보다는 크림이 보습 효과에 더 좋습니다. 잠자기 전 건조한 부위에 크림을 바르고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양말을 신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발가락 사이나 상처가 있는 곳에는 발라서는 안 되며 발에 땀이 많은 경우에는 파우더를 발라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는 발톱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하면 발톱을 잘라낼 때 또는 자르고 난 이후에도 발가락에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 모서리 부분을 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피부를 파고드는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톱 관리를 해야 합니다. 3. 신발, 양말도 꼼꼼하게 골라야 한다. 당뇨 환자는 신발과 양말도 잘 골라야 합니다. 먼저 신발은 튼튼해야 합니다. 가급적 천연가죽 제품이 좋으며 굽은 3c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볼이 넓어 발가락이 편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이 좋으며 바닥이 부드럽고 견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신기 전 혹시라도 신발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4~5시간마다 신발을 바꾸어 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학신, 샌들, 고무 슬리퍼, 끝이 뾰족한 신발은 절대 신으시면 안 되며 바닷가나 계곡 등에서도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번째,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면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발에 땀이 많다면 하루 3회 정도 양말을 갈아 신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상처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게 어두운 색보다는 연한 색의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이 두꺼운 양말을 선택하고 이음새가 적거나 없는 양말이 발에 더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발에 상처가 생기고 마찰이 가해질 확률이 있는 만큼 실내에서도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어 발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발 관리뿐 아니라 좋은 식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한 당뇨 식단 저서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식이 습관 및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정해진 칼로리를 준수해 섭취한다. 에너지원이 소화, 흡수될 때는 인슐린이 동원되어 처리된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작용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인슐린을 가능한 한 절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섭취를 최소한으로 조절해야 한다. 적당한 칼로리의 섭취량은 그 사람의 체격이나 당뇨병 및 합병증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정해진 양을 매일 준수해서 섭취해야 한다. 활동 정도에 따른 하루 섭취 칼로리는 다음과 같다. 가벼운 활동일 경우 표준 체중에서 30kcal를 곱하면 된다. 보통 정도 활동할 경우 표준 체중에서 35kcal를 곱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힘든 활동을 할 경우 표준 체중에서 40kcal를 곱하면 된다. 만일 표준 체중과 현재 체중이 다를 때는 목표로 하는 목표 체중을 표준 체중 자리에 넣어 계산하면 된다. 2.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 정해진 칼로리를 준수한다고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먹는 습관은 좋지 않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탄수화물이나 기름이 들어간 식품은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는 식사 습관은 좋지 않다. 식이요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준수하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한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음식물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이다. 당뇨병 환자는 영양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4. 당뇨 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식사 원칙. 저염식, 균형식, 저칼로리식이 기본이다. 식사량을 조절해서 비만증이 되지 않도록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염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살찌지 않으려면 소화하기 어려운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많이 먹되 잘 씹어 먹으며 칼로리가 적은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 군것질하거나 음식에 조미료를 많이 넣었을 때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칼로리 양도 함께 합산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설탕이나 마요네즈, 카레 또는 토마토 케첩 같은 조미료는 칼로리가 많으므로 반드시 함께 계산해서 제한해야 한다. 간식으로 먹는 커피나 과자, 땅콩 등은 물론 각종 청량음료도 칼로리가 많이 나가기 쉽다. 알코올은 금물이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천천히 하도록 한다. 5. 당뇨 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음식 원칙.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 채소류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밥은 정제된 곡류보다는 도정이 덜 된 곡류인 거친 현미 같은 것을 먹도록 한다.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나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을 먹고 생채소를 먹어서 섬유소 섭취가 많아지도록 한다. 조리법 중에는 튀김이나 전같이 지방이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 방법보다는 볶음, 구이, 찜, 조림 등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며 고기류는 기름기를 떼어내고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 후 조리하도록 한다. 버터, 돼지기름 등의 동물성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을 반드시 쓰도록 하며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거나 과다한 단맛은 피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설탕, 물엿, 꿀 등은 주의해서 사용토록 한다. 소금, 간장의 사용을 줄이고 자극적인 향신료 사용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가급적 피하며 식품 교환군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한다. 다음은 당뇨에 좋은 식재료이다. 이 식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당뇨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1. 보리. 밥으로 지어 먹는 보리는 장내 세균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특히 비타민 B5, B6를 많이 합성시켜 혈압 조정은 물론 혈당의 강화, 변비의 해소, 충치를 예방하는가 하면 림프구의 생성을 촉진시켜 면역 기능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며 암세포와 같은 이상세포 파괴를 하기도 한다. 2. 감자. 민간요법으로 생감자즙은 암을 억제하고 간장병, 당뇨병, 고혈압, 위궤양에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생감자가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B6와 판토텐산은 림프 조직의 활동을 원만하게 한다. 3. 다시마. 다시마는 칼슘, 알긴산, 회분과 비타민 A, B12는 물론 요오드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비만증과 고혈압을 예방한다. 4. 마. 참마의 주성분인 녹말은 소화가 잘 되는 녹말로서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도 풍부하다. 그 밖에도 아밀라아제, 우레아제와 같은 이뇨와 신진대사를 돕는 효소, 무틴, 알기닌, 콜린 등의 특수 성분도 많다.
이것은 신경장애, 당뇨병과 같은 각종 증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한 숟가락씩 먹으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 5. 미역. 미역에는 알긴산, 푸코이단 등의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분의 흡수를 막아준다. 당분을 천천히 흡수시켜 혈당치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므로 당뇨병에도 좋다. 6. 버섯류. 버섯 속에는 다당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다당체가 항암작용, 면역기능의 활성화, 면역기능의 증진, 간기능의 향상,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저하, 어혈을 풀고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는 작용 때문에 인기를 누리고 있다. 목이버섯은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화 지방을 낮추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율무. 율무는 쌀과 비슷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 쌀 대체곡식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당뇨병, 암,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약효 성분 중 코익세놀라이드라는 성분은 복수암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발표도 있으며 양리 실험에서 혈압 및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8. 우엉. 당뇨, 비만에 효과적인 우엉은 일견 쓸모없어 보이는 섬유소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섬유소가 인체 내의 콜레스테롤 양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고 당뇨병 및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우엉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이 직접 혈당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위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 음식물 가운데 있던 당질이 소장으로 옮겨가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혈당이 식후에 갑자기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병에 좋다. 9. 옥수수. 옥수수가 주목되는 것은 이뇨작용과 당뇨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이다. 옥수수를 삶아 먹거나 옥수수알을 한 움큼 물에 달여 마시면 소변을 통해서 임신 중에 붓기, 각기, 방광염, 요로결석, 임질 등에 좋다. 10. 팥. 팥의 성분은 단백질, 지방, 당질, 회분, 섬유 등과 비타민 B1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각기병의 치료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뇨병에는 팥 다시마, 호박을 삶아 약간 매운 듯하게 먹으면 좋다. 혹시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주위 당뇨 환자가 있으신가요?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병으로 당뇨 자체는 큰 병이 아니나 오랜 시간 고치지 않으면 무서운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급성 당뇨합병증의 경우 혼수 상태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발견한 즉시 초기에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당뇨 환자가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당뇨 합병증 중 가장 흔한 질환이 발에서 나타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신경 감각과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온도 변화와 통증에 둔감하며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이를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채는 순간 발에 심각한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족욕기, 족탕기 피해야 한다. 정상인이 족욕기나 족탕기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분은 발을 물에 담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다릅니다.
당뇨 환자가 발을 오래 담가둘 경우 피부가 붉기 때문에 표피에 땀구멍이나 모공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미세균이나 무좀균 등이 침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말초신경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합병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온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자칫 족욕기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나 감염도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염증이나 화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족욕기나 족탕기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현재 발에 합병증이 없더라도 매일 씻고 말리며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발에 세균 감염이 생기면 조그마한 세균이어도 이것이 큰 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말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말려주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목욕을 할 때 탕보다는 간단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발을 장시간 물에 담글 경우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로 탕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뜨거운 물은 가급적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부에 변화를 주지 않을 정도로 하되 아무리 길어도 5분 이상은 담그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일매일 자가 검진을 해야 한다. 당뇨병에 걸렸을 경우 매일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빛이 환한 곳에서 매일 발에 새로 생긴 상처가 없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새로 생긴 상처나 작은 염증이 있다면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붓고 열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에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가 검진할 때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 발 뒤꿈치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거울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가 검진을 할 때는 평소 발 모양과 피부에 비해서 변형이 새로 생긴 곳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에는 발을 잘 씻고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용 크림을 발라줘야 합니다. 로션보다는 크림이 보습 효과에 더 좋습니다. 잠자기 전 건조한 부위에 크림을 바르고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양말을 신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발가락 사이나 상처가 있는 곳에는 발라서는 안 되며 발에 땀이 많은 경우에는 파우더를 발라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는 발톱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하면 발톱을 잘라낼 때 또는 자르고 난 이후에도 발가락에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 모서리 부분을 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피부를 파고드는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톱 관리를 해야 합니다. 3. 신발, 양말도 꼼꼼하게 골라야 한다. 당뇨 환자는 신발과 양말도 잘 골라야 합니다. 먼저 신발은 튼튼해야 합니다. 가급적 천연가죽 제품이 좋으며 굽은 3c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볼이 넓어 발가락이 편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이 좋으며 바닥이 부드럽고 견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신기 전 혹시라도 신발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4~5시간마다 신발을 바꾸어 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학신, 샌들, 고무 슬리퍼, 끝이 뾰족한 신발은 절대 신으시면 안 되며 바닷가나 계곡 등에서도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면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발에 땀이 많다면 하루 3회 정도 양말을 갈아 신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상처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게 어두운 색보다는 연한 색의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이 두꺼운 양말을 선택하고 이음새가 적거나 없는 양말이 발에 더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발에 상처가 생기고 마찰이 가해질 확률이 있는 만큼 실내에서도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어 발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발 관리뿐 아니라 좋은 식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한 당뇨 식단 저서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식이 습관 및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정해진 칼로리를 준수해 섭취한다. 에너지원이 소화, 흡수될 때는 인슐린이 동원되어 처리된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작용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인슐린을 가능한 한 절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섭취를 최소한으로 조절해야 한다. 적당한 칼로리의 섭취량은 그 사람의 체격이나 당뇨병 및 합병증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정해진 양을 매일 준수해서 섭취해야 한다. 활동 정도에 따른 하루 섭취 칼로리는 다음과 같다. 가벼운 활동일 경우 표준 체중에서 30kcal를 곱하면 된다. 보통 정도 활동할 경우 표준 체중에서 35kcal를 곱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힘든 활동을 할 경우 표준 체중에서 40kcal를 곱하면 된다. 만일 표준 체중과 현재 체중이 다를 때는 목표로 하는 목표 체중을 표준 체중 자리에 넣어 계산하면 된다. 2.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 정해진 칼로리를 준수한다고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먹는 습관은 좋지 않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탄수화물이나 기름이 들어간 식품은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는 식사 습관은 좋지 않다. 식이요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준수하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한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음식물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이다. 당뇨병 환자는 영양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4. 당뇨 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식사 원칙. 저염식, 균형식, 저칼로리식이 기본이다. 식사량을 조절해서 비만증이 되지 않도록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염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살찌지 않으려면 소화하기 어려운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많이 먹되 잘 씹어 먹으며 칼로리가 적은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 군것질하거나 음식에 조미료를 많이 넣었을 때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칼로리 양도 함께 합산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설탕이나 마요네즈, 카레 또는 토마토 케첩 같은 조미료는 칼로리가 많으므로 반드시 함께 계산해서 제한해야 한다. 간식으로 먹는 커피나 과자, 땅콩 등은 물론 각종 청량음료도 칼로리가 많이 나가기 쉽다. 알코올은 금물이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천천히 하도록 한다.
5. 당뇨 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음식 원칙.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 채소류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밥은 정제된 곡류보다는 도정이 덜 된 곡류인 거친 현미 같은 것을 먹도록 한다.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나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을 먹고 생채소를 먹어서 섬유소 섭취가 많아지도록 한다. 조리법 중에는 튀김이나 전같이 지방이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 방법보다는 볶음, 구이, 찜, 조림 등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며 고기류는 기름기를 떼어내고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 후 조리하도록 한다. 버터, 돼지기름 등의 동물성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을 반드시 쓰도록 하며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거나 과다한 단맛은 피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설탕, 물엿, 꿀 등은 주의해서 사용토록 한다. 소금, 간장의 사용을 줄이고 자극적인 향신료 사용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가급적 피하며 식품 교환군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한다. 다음은 당뇨에 좋은 식재료이다. 이 식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당뇨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1. 보리. 밥으로 지어 먹는 보리는 장내 세균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특히 비타민 B5, B6를 많이 합성시켜 혈압 조정은 물론 혈당의 강화, 변비의 해소, 충치를 예방하는가 하면 림프구의 생성을 촉진시켜 면역 기능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며 암세포와 같은 이상세포 파괴를 하기도 한다. 2. 감자. 민간요법으로 생감자즙은 암을 억제하고 간장병, 당뇨병, 고혈압, 위궤양에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생감자가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B6와 판토텐산은 림프 조직의 활동을 원만하게 한다. 3. 다시마. 다시마는 칼슘, 알긴산, 회분과 비타민 A, B12는 물론 요오드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비만증과 고혈압을 예방한다. 4. 마. 참마의 주성분인 녹말은 소화가 잘 되는 녹말로서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도 풍부하다. 그 밖에도 아밀라아제, 우레아제와 같은 이뇨와 신진대사를 돕는 효소, 무틴, 알기닌, 콜린 등의 특수 성분도 많다. 이것은 신경장애, 당뇨병과 같은 각종 증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한 숟가락씩 먹으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 5. 미역. 미역에는 알긴산, 푸코이단 등의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분의 흡수를 막아준다. 당분을 천천히 흡수시켜 혈당치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므로 당뇨병에도 좋다. 6. 버섯류. 버섯 속에는 다당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다당체가 항암작용, 면역기능의 활성화, 면역기능의 증진, 간기능의 향상,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저하, 어혈을 풀고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는 작용 때문에 인기를 누리고 있다. 목이버섯은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화 지방을 낮추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율무. 율무는 쌀과 비슷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 쌀 대체곡식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당뇨병, 암,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약효 성분 중 코익세놀라이드라는 성분은 복수암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발표도 있으며 양리 실험에서 혈압 및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8. 우엉. 당뇨, 비만에 효과적인 우엉은
일견 쓸모없어 보이는 섬유소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섬유소가 인체 내의 콜레스테롤 양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당뇨병 및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우엉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이 직접 혈당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위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 음식물 가운데 있던 당질이 소장으로 옮겨가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혈당이 식후에 갑자기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병에 좋다. 9. 옥수수. 옥수수가 주목되는 것은 이뇨작용과 당뇨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이다. 옥수수를 삶아 먹거나 옥수수알을 한 움큼 물에 달여 마시면 소변을 통해서 임신 중에 붓기, 각기, 방광염, 요로결석, 임질 등에 좋다. 10. 팥. 팥의 성분은 단백질, 지방, 당질, 회분, 섬유 등과 비타민 B1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각기병의 치료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뇨병에는 팥 다시마, 호박을 삶아 약간 매운 듯하게 먹으면 좋다.